뭐 요즘에 집수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익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다른 큰 기술도 없는데 간절하신 분들 돈 가지고 배불리는 거잖아요.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직원님들한테. 연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전역하냐, 앞으로 2-3년 있으면 진급할 텐데 왜 나가냐. 3일 만에 나왔어요. 내가 일하는 공간, 이동 시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아스콘도 저한테 다 일거리인 거고, 가는 길에 전부 다 아이템인 거예요. 네, 오늘 작업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예요? 현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 날림 시공을 피할 수 있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저 역시도 혼자 뛰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제가 집수리 지원 들어서 제일 많이 번 게 2천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오늘 이 작업 현장에서 가져가시는 돈은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안 가져갑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우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회사인 거예요? 저희는 요즘 집수리 시장에서 단순한 교육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이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집수리 교육을 해주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거기에 마케팅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저희는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트 앞에 네네. 되게 꿀렁임 현상 때문에 이제 시공하러 왔는데, 오늘 현장은 제 현장이 아니고 컨설팅 받으시고 이제 나오신 교육생분이 지원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해체 작업부터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위에 거 합판 빼고, 이걸 합성 데크라고 하는데 위에 내려앉았잖아요. 떼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마 안에 있는 용접부가 다 떼어졌을 거예요. 지금 다 사갔잖아요. 사간 부분은 이렇게 다시 재용접을 해서 보강해주고. 아, 보강 작업인 거예요? 네. 집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집 박수리를 하시나요? 지금 내부는 그냥 디폴트로 제가 깔고 가는 거고, 외부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거 보시죠. 손으로만 만들어도 다 그렇게 떨어지고. 대표님은 근데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군생활 계속 하다가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아, 군대에서 쓰던 기술들로? 네. 군에서는 안 하는 게 없으니까 뭐 하수구 공사부터 해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행보관의 업무 아닌가요? 행복한 10년 했어요. 교육 쪽에서 한 5-6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네. 체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소위 말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에서 잘못된 교육을 하지 않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도 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행보관들을 양성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근데 군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맨 처음에 저를 많이 의심했죠. 네. 왜요? 뭐 요즘에 집수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익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다른 큰 기술도 없는데 간절하신 분들 돈 가지고 배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심의 눈초리부터 시작을 하죠. 저도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배우는 것도 많지도 않은데 교육비가 과열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컨설팅 비용이 싸다라고는 얘기는 못하는데, 영업직의 마케팅 부분인 거고 기술직이 현장직이라고 쳤을 때 그 양쪽 측면을 전부 다 알려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 가셨던 분들도 다시 재교육 받으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렇게 현장 실무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되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겠는데, 군대에서 마케팅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타업체에 갔을 때 진짜 똑같이 말씀드리면 5글자만 배웠습니다. 따라 쓰세요. 마케팅에 대해서. 그게 끝이었어요. 이 집수리 시장의 자체가 대부분 다 그렇게 알려주고 끝납니다. 밥그릇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모텔방에 살면서 블로그를 다 봤죠. 전 원래 성격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는 건 남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다 파악하고 다 실험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손해 엄청 많이 봤죠. 다른 관리대행에 맡겼다가 왜 이렇게 쓰는가를 혼자 분석을 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해 봤을 때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는 또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교재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모텔방에서 한 달 동안 혼자 살면서 네. 다 태득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을 그쵸.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영업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블로그는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회사채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처를 많이 획득을 하고 있죠. 뭐가 됐든 간에 블로그라는 시장 자체가 이미 누구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회사채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와의 거래처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죠. 어제도 좀 큰 기업과 미팅을 했고 또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거래를 성사시킨 상태입니다. 근데 대표님은 지금 법인체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집수리를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거의 1인 기업체처럼 네네. 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법인체로 운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크루 형성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드리지만 사람은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을 움직이는 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내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희 남자라는 족속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 역시도 혼자 뛰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제가 집수리장 들어서 제일 많이 번 게 2천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지금은 1000에서 1500 정도 이제 지금 순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행복의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사업자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는 순간 주변에 사람은 없다.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번다면 1500을 벌고 싶어. 또 1500을 벌면 2000을 벌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절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근데 저 역시도 군 생활하면서 300을 벌던 사람인데 1000만 원 벌고 1500만 원 벌면 만족하는 삶도 된 거잖아요. 그 전보다. 절제하는 마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사 차원에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 딱 1년 됐습니다. 그럼 전역하신 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딱 1년. 전역하자마자 바로 들어온 거죠. 투자금 1도 없이 시작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했습니다. 전 너무 즐거워요. 군에서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결국에는 수직 관계다 보니까 하지 마 하면 못 합니다. 난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지 어떠한 시너지가 난대 라는 판단이 들 거 아니에요. 군생활 17년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하게끔 그 상황을 만들면서 제가 군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로 맨날 답을 했죠. 지금 역시도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러면 전역한 이유도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을 저는 불판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제가 28살에 이제 상사를 달았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육군 최연소였어요. 진짜 군에 대해서 용사들한테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5분을 투자하면 100명의 용사들이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목숨을 맡긴 거잖아요. 제가 군생활 마인드로 가졌던 거는 전쟁이 나면 살려서는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평상시에 엄청 강하게 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군에 대한 문화들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저에 대한 현타가 온 거죠, 소위 말해서. 보니까 제 인생의 불판이 타 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했던 게 판을 바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을 전역을 한 거예요.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주변인들한테. 연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전역하냐. 앞으로 2, 3년 있으면 진급할 텐데 왜 나가냐. 3일 만에 나왔어요. 정말로 농담 안 하고 금요일날 와이프한테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전 저녁 샷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휴가 쓰고 전 바로 나온 거예요. 저는 성격 자체가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는 타입이라 판단하면 바로 해야 돼요. 괜히 최연소 상사가 아니었네요. 아니,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 지금도 힘들어요. 대대해야 될까? 빨리 붙여요. 아, 왜 안 붙여요? 아니, 이거. 아! 대표님은 지금 1년 동안 집수리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현장을 다니실 거잖아요. 집수리도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몇 종류의 기술이 가능한 거예요? 딱히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광범위해요. 예를 들면은 용접이라는 기술 하나만 놓고 봐도 20가지는 돼요. 세분화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집수리라는 시장 자체가. 그럼 대표님은 작업을 하다 보면 AS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대표님은 몇 % 정도? 죄송한데 아직까지 나가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몇 건 정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스케줄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6월, 5월, 4월.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하루에 막 3, 4건씩 하면은 하루 매출은 보통 어떻게 되시는 편이에요? 저는 하루에 오더로 하면은 한 100에서 150 정도 나오고 저는 이제 교육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이제 넘겨드려요. 큰 작업이 많으신 거군요. 그쵸. 보통 집수리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실내 작업이라서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30에서 50 사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네. 대표님은 그거보다 더 큰 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저는 당연히 힘든 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편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만큼 파이가 작고 돈을 조금 벌겠죠. 한 1, 2년 전부터 이 집수리 시장이 엄청 과열됐잖아요. 레드오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고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요즘 뉴스 최근에 나왔던 것도 말씀드리면 변호사들 일이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경기가 좋지 않다고? 아니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내가 변호사 취득을 했고 사무실 개업했다. 사람이 찾아오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
노사 직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이 다 똑같아요. 집수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일이 많을까요? 단순히 마케팅이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점점 아이템들이 확장되고 많아지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조델에서 연마강택이라든가 크랩보스라든가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저는 시작 전부터를 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못하냐? 그건 또 아니겠죠. 남들이 하지 않는 아예 작업이라는 걸 손대면서 실내는 당연히 디폴트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템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저 계속 공부합니다. 세상에는 신소재들도 엄청 많고 계속 발전하는 기술들인데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내 확장성은 거기서 끝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 하나의 업종이죠. 집수리는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누수를 관련돼서 습득해서 제 아이템을 잡는다. 누수의 아이템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집이라는 걸 처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24시간 중에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밖에 있는 시간보다 적어요. 내가 일하는 공간, 이동 시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아스콘도 저한테 다 일거리인 거고 가는 길에 전부 다 아이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의 확장은 눈을 어디에 돌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수리 시장이 많은 욕도 먹지만 또 이게 나쁜 시장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집수리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게끔 돌리고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획득하고 전파하고 획득하고 전파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럼 혹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견적이 얼마예요? 이거는 140만 원. 그럼 자재비는 얼마나 드나요? 20 정도. 그럼 순수익이 되게 높네요. 그렇죠. 근데 눈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저희랑 하겠냐는 거죠. 단가가 되게 높네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고객분은 저희한테만 견적을 요청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랑 컨택됐다는 건 다른 업체는 이것보다 더 높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님이 오늘 이 작업 현장에서 가져가시는 돈은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안 가져갑니다. 제가 오더를 넘겨드린 거기 때문에. 대표님 돈이 많으셔가지고 농담이고 워낙 많으세요. 일 자체가. 왜냐면 뭐 마케팅도 잘하시고 현장 영업도 잘하시고. 근데 다 직접 안 뛰세요. 안 뛰고 저희한테 넘겨줘요. 솔직히 말하면 꽁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 현장 나가서 영업을 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수수료라도 드려야 되는데 안 받으세요. 근데 대표님 수수료를 안 받으시면 돌아오는 게 없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돈은 있다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 이거 3개월도 안 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손으로 만져도 다 쭈가지거든요. 지금 최대한 보강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안쪽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객들한테 안내가 되는 거예요? 다 말씀드려야죠. 왜냐면 고객분들이 그거를 모르시고 계속 반복되는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나면 손볼 일이 없는데 이미 1차적으로 여기 보수를 하셨던 거래요. 그때도 한 180도 나가셨대. 하셨는데 지금 또 저희한테 140을 내시고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전체 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아닌데 아예 안 한 데가 이제 얼마 못 버텨요. 지금은 추가 작업하실 부분 확인하신 거예요? 네. 밑에가 너무 부식돼가지고 제대로 안 잡으면 다른 곳도 기존에 있던 것처럼 또 꺼지기 시작할 거라 다시 잡아줘요. 그러면 기존 작업 영역보다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훨씬 넓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추가금 같은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준비해온 자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다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지금 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데 120만 원을 받았대요. 확실히 이게 눈탱이 업체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이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죠. 아까 놀라셨잖아요. 140만 원이라는 견적이라는 게 비싸네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한테는 되게 큰 비용이죠. 근데 고객분들한테는 낮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가격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제가 시장을 파괴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파괴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시장의 흐름성을 파악하고 얼마만큼 그 니즈를 맞추면서 가냐가 속도 싸움인 거죠.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하게 되면 결국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들었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이것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데크만 해서 제가 데크에 대한 견적만 다 낮췄어.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돌아오겠죠. 그것만 하니까. 근데 뭐 에폭시도 하고 미장도 하고 하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절대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대표님의 아이템을 확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같이 나오신 분들은 네. 되게 부산하게 움직이시는데 대표님은 그런 건 아니네요. 오늘은 제가 직접 작업하는 현장보다 오더를 넘겨드리고 현재 능력과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온 현장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어디까지 오더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막상 드렸는데 그 일을 동료심 때문에 받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변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근데 대표님도 대표님만의 현장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봐주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상생하기 위해서 저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다고 한들 저는 몸이 하나인데 이분들의 실력이 향상돼야 저한테 들어오는 오더도 이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저는 계속 현장만 나가고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절대 발전성이 없어. 이거 부러진 거예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네, 인터뷰는 하지만 계속 눈이 여기 가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 척. 근데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썩었네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업자를 잘 만나서 지금 오늘 작업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예요? 현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상황. 확실히 현장은 변수가 많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변수를 대처해 나가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시공 현장이 많은 편이에요? 진짜 많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현업에 계시니까 날림 시공을 피할 수 있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고객분 니즈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마인드로 갖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업체는 꼭 피하세요. 만약에 PD님이 저한테 어떤 걸 의뢰를 했는데 이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냐 없냐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론적인 제시가 아닌 이걸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견적이 확 올라갑니다. 나쁜 업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전 12점 주고 싶은데요. 대표님한테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오늘 하셨던 저를 믿고 오신 분들에 대한 성장세, 그 성장을 보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가장 크게 다가와요.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목표랑 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은 덕분에라는 소리 듣는 게 제 꿈이고 제 목표는 이 시장에서 좀 알릴 수 있는 게 제 목표죠. 오늘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서 네.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모두 다 하겠지만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 또한 안 해봤잖아요. 이런 집수리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도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 실행을 옮기기까지의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현실상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대표님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모님과 두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으로서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저의 결정과 판단을 믿고 따라와주는 모든 가족한테 되게 감사의 말씀 드리죠. 믿고 지지해줘서 그에 따른 결과로 제가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내 옆에서 잘 내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네. 이거 못하겠어요.